안녕하십니까. 당신도 할 수 있다. 쏘이캔 TV의 대신 독서하는 남자, 대동남입니다. 영상을 지금 아침에 좀 하고 있는데, 그래도 목이 좀 잠겼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추석 연휴죠? 예, 맞아요. 추석 연휴인데. 그래갖고 요번에 좀 소개시켜 드릴 책은 걱정 끄기 연습이라는 책입니다. 제목에서 아주 대놓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책을 또 추천을 받았는데, 근데 이제 와이프죠. 저한테 책을 추천해 주는. 제가 요즘 고민이 좀 많았어요. 제가 회사 생활한 지 경력이 봤는데 15년이더라고요. 이게 왜 어떻게 알게 됐냐면 얼마 전에 이력서를 업데이트 했습니다. 사람인이랑 링크드인에. 지금 다니는 회사가 그동안에 이제 소유캔 TV 인증에 보면 경력 인증이 있는데 지금이 네 번째 회사인데 여기가 지금 제일 경력이 길어요. 첫 번째 회사가 좀 길었다가 이제 지금 네 번째 회사가 역전을 한 거죠. 제일 긴. 근데 그럼 이력서를 왜 썼냐? 솔직히 이 나이 먹고 이직도 쉽지 않은데 제가 지금 있는 팀 상황이 회사도 그렇고 좀 여의치가 않아갖고 그러다 보니까 좀 제가 고민이 많고 잠도 잘 못 자고 저도 나름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회사 생활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와이프가 요 책을 추천해 줬고, 저도 지금 제 상황에 시기적절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좀 약간 몰입을 해서 좀 봤습니다. 이걸 하면서 저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형님들도 계실 수도 있고, 형님들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겠어요? 애들은 이제 좀 커서 이제 돈 많이 들죠. 교육비 들죠. 막 나 정년이 얼만데 지금 또 국민연금 또 어떻다고 그러고 부동산은 지금 어떻고 이런 지금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물론 뭐 가장뿐만이 아니고 많은 성인분들이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성인은 성인대로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은 취준생대로 그래갖고 이 책이 나온 지는 좀 됐는데 지금 상황하고도 너무 맞아떨어지는 것 같고 해서 이 책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일본 책이에요. 일본 책.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뭐 편견을 갖고 싶지는 않은데 미국 책과 일본 책이 약간 좀 그 뭐라고 하죠? 서체가 다르다 그럴까? 좀 차이가 있어요. 미국은 약간 큰 얘기를 해요. Why를 얘기해요. 막 그런 막 가슴에 막 불을 당기는 그런 얘기들 있죠. 그런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일본에도 물론 그런 책이 있는데, 일본은 되게 디테일하다 그럴까? 혹시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그 액션 쪽, 하우 쪽에, 야, 이런 것까지도 얘기를 하네 싶을 정도로, 예,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책과 일본 책이 약간 좀 서풍이 다른 거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어느 책은, 일본 책은, 야, 사람이 요것만 따라하면 진짜 따라할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 행동 지침이 되게 자세히 나온 책들도 있거든요. 요 책은 이제 약간 일본은 그래서 컨셉이 그런 거였어요. 화장실 갔을 때 약간 한 5분, 10분 좀 지루하잖아요. 아니면 잠들기 전에 이제 5분, 10분 잠깐 읽을 수 있는 그런 컨셉의 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애초에 그렇게 대놓고 책을 내요. 화장실에서 보는 책 이렇게 아니면 뭐 지하철에서 잠깐 보는 책. 그냥 일본 애들이 그 책을 굉장히 많이 읽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컨셉의 책인데 그래서 약간 요 책 되게 라이트하고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년에 나왔죠.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읽었고요. 가토 토시노리라는 이분 특이한 게 의사예요, 의사. 그냥 뭐 상담학자가 아니라 의사예요, 의사. 그리고 해당 의과대학 교수죠. 그래서 이분이 뇌 MRI 진단 전문가예요. 이제 뒤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건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집착을 하고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다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 머리가. 이게 다 뭐 전두엽, 무슨 측두엽, 막 다 뭐 이게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뇌 구조. 이게 다 맡은 파트별로 그 역할이 있는데, 사람마다 살면서 이게 발달된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집착과 걱정도 다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걸 MRI 측면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뇌 과학의 대표. 뇌의 권위자예요, 이분은. 그래서 뇌도 트레이닝으로 단련할 수 있다. 예. 뇌라는 게 제가 이거 대동남 기적의 학습법, 기적 이런 말 싫어하는데 기적의
학습법도 뇌를 잘 컨트롤해서 학습하자는 얘기잖아요. 뇌의 작용. 그래야 고통스러운 공부하지 말자. 그런 것처럼 이것도 뇌에 대한 작용을 해요. 뇌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뇌라는 놈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는 그 집착과 고집이 왜 발생되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마음 편하게 이걸 좀 완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뇌과학적인 뇌 자체를 좀 들여다보면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뇌 여러 가지 연구들을 합니다. 막, 그냥 전문가예요. 뇌 약간 전문가? 과터식 뇌 MRI 이런 것도 냈어요. 소아부터 그래갖고 뇌를 단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뇌를 관련해야 된다는 거.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일부러 왼손을 많이 쓰는 분들 있어요. 왜냐면 우리 뇌가 반대로 매칭돼 있잖아요. 좌뇌, 우뇌. 오른손잡이들은 좌뇌가 발달하고 왼손잡이는 우뇌가 발달돼 있다고 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오른손잡이들은 우뇌가 발달을 잘 안 하잖아요. 왜냐면은 그 우뇌는 보통 왼손에 매칭돼 있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왼손으로 막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했다. 이렇게 좀 그래서 작가가 좀 이렇게 뇌 과학적으로 많이 접근을 하세요. 그래갖고 집착. 우리를 그렇게 하는 그 집착이 왜 생길까? 예, 여러 가지 있지. 헤어진 연인의 말. 넌 돈 없어서 살기 싫어. 아니,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거고. 넌 너무 뭐, 마지막 했던 말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아. 너무 심하면 그게 어떻게 돼요? 트라우마로 남아요. 그래서 연애를 못하는 분들도 계시죠? 첫 이별의 아픔이 너무 아파갖고, 이별이 너무 못하는 거야. 그런 분들 있고, 꼰대. 꼰대들은 왜 항상 자기가 했던 방법만 고수할까? 여자와 남자의 뇌는 다를까? 이거 뭐, 화성 여자, 금성 남자, 뭐 그런, 거꾸로 될 수도 있는데, 기대 부응. 남의 시선을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정작 본인의 삶을 살고 있지 못한 거죠. 그리고 보통 저도 그런데, 정말 계속 반복하죠, 아저씨들이. 아재들이. 그 섬세한 사람. 조금만 소음이 나도, 막 조금만 날씨가 좀 해도 약간 그 신경질적이고 되게 힘든 사람들 있잖아요. 섬세한 사람들. 저도 약간 요런 부류에 속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런 게 다 집착에서 온다는 거죠. 이게 다 뇌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좋은 집착으로 바꾸자. 어떻게 해야 괴롭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지침을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집착이 있다. 좋은 집착으로 바꾸자. 현재는 이제 배드인데 굿으로 바꾸자라고 1장 2장에서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얘기해요? 뇌로 얘기를 해요. 이거는 현상을 일단 얘기해주고, 그럼 이 집착이 발생되는 걸 뇌에 과학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우리 뇌가 총 8개의 번지, 뇌의 부분 파트가 있고, 네가 집착이 이렇게 나는 거는 각 파트가 영향을 준 거야. 너 이렇게 바꾸자고 했지? 그러면 이걸 하게 이 파트들을 뇌 트레이닝을 해야 돼 라고 나오는 게 3장, 4장. 그러니까 1장과 3장이 매칭이 되고요. 2장과 4장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구조가 그런 거예요. 특이하죠. 1장과 2장은 전체적인 어떤 현상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3장과 4장은 이분이 뇌과학 MRI 권위자잖아요. 뇌의 어떤 구조적으로 그런 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 책과 관련해서 좀 요즘 인스타나 이런 데 봤는데, 그래서 2장, 4장이 좀 여기서는 핵심 파트예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마 여기에는 다 비슷한 말이에요. 아, 내가 여기에 속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그리고 요즘에 PESM 증후군이라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적 과잉 활동 상태. 뇌가 쉬지 못하는 거죠. 잠을 자고 있을 때도 뇌는 계속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꿈을 꾸듯이. 자려고 누웠는데 한 번 시작되는 게 끊이지 않고 이렇게 잠을 못 자는 거야. 계속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 저도 40살이 넘으니까 잠을 잘 못 자겠더라고요. 그리고 회사에나 뭐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게 뭔가 마음이 계속 찜찜해진 거예요. 사람이 소심해졌다 그럴까?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약간 제 연령대에 저뿐만 아니라 제 와이프도 그렇고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고 잠을 잘 숙면을 못 자고 잠도 줄고 소화도 잘 안 되고 이게 뭔가 신체의 어떤 그 바이오 리듬과 그게 현저히 떨어지는 거죠. 숙면도 못 취하고. 그러니까 맨날 피곤한 거예요. 만성 피로. 예? 그거와 관련 그게 심해지면 이게 저거죠. 정신적 과잉 활동 상태. 책을 펴기만 하면 이제 생각이 계속 가지를 치는 거예요. 집중 못하는 ADH 뭐 여기도 나왔잖아요. 뭐 여기도 나왔듯이 뇌가 쉬어야 하는 순간에 끊임없이 생각한다는.
근데 여기서도 주는데 뇌가 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수면이에요, 수면. 뇌가 뇌 치매의 원인이 밝혀졌거든요.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에서도 막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얘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요. 물론 제가 뇌 과학자는 아닌데 여기도 그러면은 이렇게 분비물 같은 게 나와요. 노폐물 같은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청소를 한번 하긴 하거든요. 얘가 뇌가 그렇게 쌓여 있지만 않아요. 청소를 하는데 이 청소를 언제 하냐? 뇌는 괴자 우리 몸에서 제일 바쁜 부분이잖아요. 잠잘 때예요, 이거를. 잠잘 때. 모든 자극이 없고 그러면은 다 이제 불침번 같은 애예요, 얘는. 소대원들이 뭐 팔도 자고 뭐다 심장도 이제 취침 모드 들어가서 그래 모두 다 자고 있지. 그래 이제 나도 불 끄고 좀 쉴게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태인 거죠. 이러고 나서 이제 본인도 본인의 뇌 이제 그 자기가 하루 동안에 힘들었으니까 씻고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뇌가. 근데 잠을 안 자는 사람도 이 뇌가 못 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해서 뇌가 계속 노폐물이 쌓이는 거예요, 이 안에. 이 노폐물이 쌓인 상태가 심해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치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원인이 밝혀졌어요, 치매의 원인.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치매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유명한 분 있죠? 영국의 철의 여자, 대처. 한때 막 어마어마하게 각광받았죠. 근데 지금 그분의 말년이 안 좋아요. 치매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잠줄이고 그렇게 막 이제 철의 여제처럼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남자를 능가할 정도로 그렇게 분이 업적이 없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결국 그렇게 치매로 갔다는 거예요. 조심하세요. 저도 지금 잠이 워낙 부족해가지고 그러게 모든 게 맞아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요즘 뜨고 있는 이거 증후군 진짜 이거 보면서 이게 어떻게 또 이 걱정 끄기 연습이랑 또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저도 좀 요번에 좀 심도 있게 봤고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해요. 뭐 깊이가 막 있고 그러진 않아요. 깊이가 있진 않은데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내가 너무 요즘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한번 찾아봐서 읽어 보세요. 예. 한번 찾아봐요. 뇌를 알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 뭐 명상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데 뇌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얘기를 해요. 왜? 그대로 냅두면 뇌는 어떻게 돼요? 하던 대로 하게 돼 있어요. 왜? 뇌는 굉장히 게으름뱅이에요. 새로운 거 좋아하고 도파민 중독 좋아하고 뇌는 어마어마한 정보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효율화하고 효과적으로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던 거대로 하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사고하지 않고. 그런 걸 경계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게 하던 거대로 하는 그 뇌의 그 패턴이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뇌에는. 근데 그게 그렇게 하던 거대로 하는 그 방법이 여러분들을 해치거나 여러분들에게 힘들게 하는 그 반복이라면 고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뇌는 그렇게 하게끔 길들여져 있고 습관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잖아요. 뇌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근데 뇌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뇌를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책의 핵심은 그거예요. 그래서 뇌가 훈련할 수 있다. 뇌 때문에 지금 집착하고 걱정이 생겨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뇌가 그렇게 작용하지 않게끔 뇌가 다른 쪽으로 작용할 수 있게끔 바꿔줘야 돼라고 말하는 게 이 책의 핵심이에요. 이제 좀 자세히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좀 제가 세게 얘기하네요. 지금 저도 막 요즘 이거에 시달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은 이 책이 좋은 게 역시 일본 책은 요런 게 있어요. 체크리스트, 투두리스트. 이분이 뇌 과학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뇌가 어떤 타입인지 우선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1, 2, 3, 4, 8개로 놔둡니다. 이걸 8번지라고 해요. 8번지. 근데 이게 뇌라는 게 난 1번이야 MBTI도 그렇고 1번이야라고 해서 나는 뭐 ISTJ만 있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영역에 걸터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걱정과 집착이라는 것도 1번 영역에서만 나는 게 아니고 1과 2번에 같이 연합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내 뇌는 전체적으로 요런 성향이다라는 걸 체크리스트 한번 봐두시면 좋고 저도 해봤어요. 그래서 총 8개인데 사고계, 이해계, 감정계, 전달계, 운동계, 시각계, 청각계, 기억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제가 해봤었는데 저는 이렇게 해서 1번이 제일 많죠? 저는 사고계. 아마 이거는 많은 분들이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사고계, 그 다음에 저는 청각계, 기억계. 그렇죠. 보통 근데 남자분들은 시각계라고 해서요. 남자들은 원래 그 시각에 많이 자유된다고 하는데 저는 수업 듣고 강연 듣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긴 하거든요.
예, 음악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일기는 좀 쓰고 있죠. 짝 맞추기 게임 좋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는 1번과 4번, 7번, 8번. 1번이 제일 강하죠. 전달계, 이렇게. 요게 발달돼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저는 어디서 걱정과 집착이 생기겠어요. 1번, 4번, 7번, 8번 영역에서 집착과 걱정이 생기기 쉽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제 한번 봐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집착이 있단 말이에요. 집착이 생기고 이제 걱정이 생겼는데 이분은 그래요. 뇌가 어느 한 곳에 집착, 골똘하게 하는 거 이거는 뇌의 기본적인 생리작용이라는 거예요. 뇌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생겨 먹었대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뇌 이꼴 집착. 그러니까 얘기했죠. 뇌는 뭐죠? 너무 하루에도 수많은 정보가 들어와요. 이걸 처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알죠? 이런 집착이 생기는 거는 거의 습관처럼 그냥 자동 반사가 되게끔 돼 있는 거죠. 그냥 탁 인풋이 되면 얘는 이렇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워낙 많은 정보가 들어오다 보니까. 근데 이 과정에서 뭔가 부정적인 기억이 있거나 뭔가 안 좋은 경험이 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집착이 걱정으로 빠지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는 얘가 자동 방사, 공장처럼 찍어낸단 말이에요. 계속 얘는 반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부정적인 게 끼어들었어. 그럼 이 걱정을 계속 생산하는 거야, 얘가. 물량품을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얘가 계속 생산, 이거는 공장이란 말이에요, 얘는. 그래서 부정적인 게 들어가면 얘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걱정을 계속 생산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뭐죠? 정신이? 이게 쉬지 못하는 거예요, 얘가. 이게 걱정이 없으면 스무스하게 지나갈 반응인데, 걱정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게 계속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뇌의 작용이 집착, 걱정으로 이렇게 프로세스가 된다. 집착, 뇌의 작용으로 인해서 걱정이 되니까 어떻게 좋은 집착으로 전환해야 된다. 일지장에 1장과 2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전환할래? 일단 집착, 우리가 그 걱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케이스를 여러 가지를 얘기를 해주죠. 뇌 집착 성향 디폴트 기본값이다. 왜? 뇌는 여러 가지 우리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자극이 오고 뭐 대학 교수냐, 가정주부냐, 일반 회사원이냐에 따라 받아들이는 정보가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우선순위, 본인이 그 더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을 뇌는 정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매일 비슷한 유형의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래야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뇌가 들어오는 모든 정보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 어떻게 돼? 뇌 터져요. 뇌 터져. 그러다 보니까 뇌는 어느 부분은 그냥 스킵해 버리고 사람 이름 못 외우는 분들도 계시죠? 왜죠? 요즘 스마트폰이 그렇게 되면서 뇌가 우리의 생활에 맞게 그 기능을 축소한 거예요. 그러면 다른 기능으로 더 가겠죠. 예, 그 손가락 운동이 좋아진다든지 이게 사람의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누구는 사람 이름 되게 잘 기억하는 분들 있죠. 영업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 사람의 생김새도 잘, 왜냐면 그분들의 업이 그런 거니까. 그런 것도. 저는 뭔가 얘기를 들었을 때, 뭐 도식화하거나, PPT로 그리거나, 그런 걸 좀 원래 10년 넘게 그런 일을 했으니까 그런 게 능할 수도 있고. 사람마다 그렇거든요. 뇌가 그렇게 발달이 돼 있고, 그렇게 잘하는 쪽, 반복된 쪽으로 집착이 성향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디폴트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경험을 하고 경험이 반복된 경험이에요. 익숙하고 편안하게 되죠. 그럼 뭐가 집착이 생기는 거예요. 집착. 여기서 집착이라는 건 A가 들어왔어. 그럼 얘는 B로 할 거야라는 게 정리가 딱 돼버린다는 거예요. 뇌는 뭘 추구하죠? 효율화와 효과성을 추구하죠.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뭐 하는 거예요? 고수하는 거예요. 이걸 고수하게 돼요. 이게 바로 집착인 거예요. 뇌는 A라는 정보가 오면 얘는 B로 처리하게끔 쟤는 셀렉이 됐고 집착이 생긴 거예요. 왜? A라는 그 경험이 반복하거든요. 그때 B라고 처리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진 거예요. 그러면 얘는 A가 들어오면 무조건 B로 가는 거예요. 이게 한번 집착이 생기면, 뇌가 집착이 생기면 바꾸기 어렵다는 거예요. 예. 집착에 새겨진 부정적 기억. 이게 바로 걱정이 되는 거죠. 자, 뇌는 집착을 할 수밖에 없고, 뇌는 수많은 정보가 오다 보니까 그 특정한 방법, 패턴화 한다는 거죠. 그게 집착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사회생활을 하든 뭘 하다가 약간 부정적 기억이 찔려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되죠? 걱정을
복도 복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불량품을 생산하는 집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이 어떻게 되냐? 괴로운 거예요.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아. 근데 거기에 부정적인 게 하나 올라타면 해서 걱정이 계속 기가 급수적으로 생산하는 거죠. 죽겠어요, 죽겠어요. 근데 뇌가 걔는 몰라요. 걔는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게 집착이 그게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틀어줘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걱정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이 과정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자의 뇌는 청각에 민감하고 남자의 뇌는 기본적으로 시각에 민감하다. 여자들은 그 집착이나 걱정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청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꼭 부부관계 솔루션에도 나오는데 대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자들은 말 하나도 웃게 해야 돼요. 이혼하는 커플들 보잖아요. 의사소통이 안 돼요. 물론 저도 그래요. 지금 와이프랑 의사소통이 안 돼서 죽겠어요. 저도 이혼의 위기가 그동안 있었고 10년 넘게 결혼 생활하면서 저도 말을 되게 좀 촌스럽게 하는 거 있거든요. 진짜 정냄이 떨어지게 좀 똑같은 비난을 똑같은 지적을 해도 좀 너무 그래갖고 와이프가 항상 하는 말이 오빠는 사람을 인격 모독하고 진짜 열받게 하는 무슨 전공 과목 마스터 과정을 한 것 같아.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의 말이 사람의 그 세치어가 사람을 두 번 죽인다고 하는 말 있잖아요. 그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여자분들. 아, 여자분들이래. 되게 민감해요. 남자들은 이제 단순해요. 시각이죠. 이거 똑같은 말 또 썼었는데요. 죄송해요. 그 꼰대들이 왜 그러냐면 막 지적질 잘하죠. 야, 나 때는 막 이럴 왜그 사람은 칭찬이 결핍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뭔가 부족해서 계속 지적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살았던 거죠. 꼰대가 왜 꼰대가 될 수밖에 없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뇌는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지적 말고는 해본 게 없어요. 칭찬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이분들 가만 보세요. 남 지적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칭찬하는 꼴을 못 봤어요. 저도 약간 진짜 저도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도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애들 너무 지적하지 말고 칭찬해줘야겠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나의 집착 영역 알기가 앞에 그 스타일 했죠. 뇌가 지금 사고개인지 어딘지 그게 바로 걱정 끄기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시작이에요. 여러분들의 뇌가 어느 스타일인지를 보고 아 나는 사고개야 나는 청각계야 난 기억계야 라고 해서 그 집착과 걱정이 잘 생기는 영역을 보고 거기서 이제 바꿔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영역에 따라서 좋은 집착으로 전환해야 된다 그랬죠? 그 방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 솔루션이 달라요. 근데 때로는 집착은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죠. 똑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분이 있어요. 나 때는 말이야. 근데 왜냐면 그게 그분의 예전에 성공 경험인 거예요. 예, 그분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이 지금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고 본인은 그 경험이 굉장히 삶의 원동력인 거죠. 이 책은 그래요. 지금 시대가 달라졌고 물론 예전과 같지 않은데 그분들 입장에선 되게 그게 좋은 원동력이었던 거잖아요. 좋은 집착이었던 거죠. 그게 물론 시대가 변해서 그 아랫사람들한테는 그게 좋은 집착이 아닐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으니까 조금 이해를 해줘라라고 얘기는 해요. 타인의 시선과 평가 이거가 참 힘들죠. 이거에 많이 좌우되죠. 저도 그래요. 인간이라는 사람이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이잖아요. 그래서 소사이어티에 사는데 사람은 혼자 살 수 없고 그래서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100% 신경 안 쓰는 사람도 문제인 거예요. 무슨 천상선악 유아독존 독고다이도 아니고 그런 사람도 문제된 거잖아요. 어느 정도의 그 공감 능력 없고 마치 나는 내 뜻대로 하는 게 무슨 어, 모인 것 마냥 그건 너무 예의가 없는 거죠. 예의가 없고 당돌한 거랑 자기 주관이 뚜렷한 걸 헷갈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응? 난 싫은데 난 소신이 있는 거야. 그건 소신이 있는 게 아니고 예의가 없는 거예요. 좀 구별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의 기호, 선호를 몰라요. 이게 없으면 뭐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예요. 본인이 뭘 할지 모르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본인이 뭘 할지 모르는 그 미래의 자리에 뭐가 들어오죠? 사이비 종교가 오거나, 이상한 믿음이 오거나, 맹목적인 추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타인이 들어오죠. 그 자리를. 왜? 내가 여기에 내 미래의 모습을 여기다 세워놔야 되는데 그 빈자리가 없으니까 뭐예요? 남이 하던 거 그냥 따라하고 야, 옆집에 누가 뭐 어디 종교 간다니까 같이 따라하고
나쁘다는 게 아니고 사이비 종교에 빠지고 그런 분들 어. 본인의 주체성이 없는 거예요. 친구 따라 강남 가듯이. 예. 섬세한 사람은 실제로 이분이 그래요. 본인이 섬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실제로 섬세한 게 아니고 뭐라고 새로운 정보를 수용하기 싫어하는 사람이래요. 그게 귀찮고 짜증나는 거예요. 뇌는 뭐죠? 계속 새로운 자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귀찮은 거예요, 처리하기가. 그러면 짜증으로 대응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섬세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을 가만 보면 이러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 이렇게 집착과 이런 많은 집착들이 생기죠. 아마 여기에 집착과 걱정이 생기는 과정과 여러 케이스들을 얘기를 해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생긴 애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음, 좋은 집착을 바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죠. 자, 디폴트라고 그랬죠, 집착은. 집착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게 뇌의 작용인 거예요. 뇌가 있는 한 집착은 항상 생기게 돼 있죠. 여기서 말이 집착인데 뭐 있죠? A라는 게 들어오면 B로 처리하게끔 고정화돼 있다는 거예요. 그게 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거죠. 걔는 그렇게 가요. 공장처럼.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정기적인 뇌 세탁을 해줘라. 이게 뭐냐면, 자, A라는 경험이 오면 B로 처리하게끔 얘가 돼 있단 말이에요. 얘는 거의 무지성이에요. 자동화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뇌한테 얘기를 해야 돼. 이런 것들이 쭉 있잖아요. 잠깐 너 좀 멈춰봐. 뇌, 잠깐 좀 멈춰봐. 뭐라고? 너 공장 좀 잠깐 멈춰봐.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해? 본인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걱정거리 있죠? 집착 있죠?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리스트업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사고 정지가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이 집착을 사고를 안 한다는 거예요. 뇌가. 고민 없이 이렇게 넘긴다는 거예요. 왜? 뇌는 이렇게 집착이 생겨버렸고 효율화를 했기 때문에. 자, 근데 봐봐. 너 지금 이제까지 A를 B로 처리했어. 근데 나 이것 때문에 나 조금 너무 힘들다? 여기에 지금 걱정이 껴있단 말이야. 아, 그래? 너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A라고 들어오는 걸 우리 C로 좀 바꾸자. 왜 지금 B로는 들어가면 난 여기서 지금 너무 안 좋은 생각이 너무 많이 나. 얘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 그럼 A라는 애, 예를 들어 회사 갈 때마다 그 사람하고 마주치는 게 너무 싫어. 막 걱정이 막 그러면은 밤마다 막 막 심장이 쿵쾅쿵쾅 거려. 잠들기 전에. 이 사람이 계속 생각나. 그러면 이걸 바꾸는 거죠. 이 사람이 생각나지 않게. 어, 잠들기 전에, 나 누구랑 맛있는 돈가스 집 가기로 했는데, 내일 뭐 하기로 했는데, 내일 뭐 사기로 했는데, 관심을 바꾸는 거죠. 원래 자기 전에 회사 생각하는 게 이거였다면, 자기 전에 뭘로 바꾸는 거예요? 한 건 있는 걸로 바꾸는 거예요. 예. 사고가 정지되지 않을 땐 이때는 바뀌단 말이에요. 이게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응. 그래서 사고 정지하고 이런 리스트들을 만든 다음에 뇌한테 얘기해 주는 거야. 너 이제 A라는 잠들기 전에 회사 갈 게 너무 짜증나는 거 알겠어. 근데 이제 잠들기 전에 이제 난 바꿀 거야. 뭘로 바꿀 거야? 나 내일 게임 사기로 했잖아. 그거 얼마나 마음 설레이고 좋아. 그런 식으로. 예. 내일 뭐 내가 뭐 유튜브 구독하는데 그분이 업로드하기로 했는데 그런 거. 약간 가슴이 설레이고 기분 좋은 일로 바꾸는 거죠. 실은 그 회사 생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뇌세탁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너무 지금 이 부정적인 집착과 걱정이 나니까 스탑하고서 이 집착을 한번 갈아엎는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쉽게 갈아엎어지진 않아요. 쉽게 갈아엎어지진 않는데 한번 그렇게 홀트 정지하고서 뇌한테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나만의 기준을 만들어라. 이게 타인의 삶이죠. 이게 아까 같이 무슨 독고다이 그런 느낌이 아니고 본인의 어떤 프린시펄, 기준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탄력근무제를 해. 모두가 뭐 오후 9시부터 10시 가서 7시에 간단 말이야. 아니 나는 그렇고 싶지 않은데 근데 사람들이 지금 나 빼고 다 이렇게 해. 근데 나는 굳이 7시에 가서 5시에 가. 난 몰라. 난 집에 가서 가서 애들이랑 저녁도 먹고 나는 해가지고 나 자격증 공부도 해야 되고 할 거 많아. 회사에서 나 이 시간에 못 있어. 근데 사람들이 눈치 보고 막 응? 팀장님 눈치 보고 이러고 있단 말이야. 난 몰라. 나만의 기준을 갈 거야. 내가 지금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어진 소정의 법정 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하는데 이게 왜 잘못이야? 이건 나만의 기준이 맞죠. 이건 나만의, 근데 용기가 필요한 건 맞아요. 진짜 쉽진 않아요. 그리고 과거의 부정적인 경험을 좋은 집착으로 바꿔라. 이게 조금 아쉽긴 해요. 어떻게 바꿔라라는지 잘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게 조금 많고, 그래서 좋은 집착을 만드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얘기해요. 집착을 인정해라. 아, 나 이 생각이 계속 왜 나지? 라는 게 아니라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 장점을 찾는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화, 다양한. 상대화가 뭐냐면 상대방의 입장이 돼보는 거예요. 회사 갔는데 누가 나 계속 괴롭혀. 회사 갈 때마다 이제 막 갈 생각만 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막 땀이 나고 너무 힘들어. 그 팀장이 나 괴롭히는 것 같아. 진짜 힘들어. 근데 상대방, 그 팀장님 입장이 살짝 돼보라는 거예요. 그 팀장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보일까? 반항아 어린 어, 팀원, 남들 막 그 보고서 쓰고 야근하는데 혼자 얌체처럼 가는 직원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죠? 그 걱정거리가 집착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아, 팀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좀 얄미웠겠구나. 팀장님 입장에서는 내가 조금 싫어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약간 감정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를 긍정하기. 예를 들어서 이미 지나간 일이란 말이에요. 저는 집착과 걱정들은 많은 일들이 이미 지나간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 나 그때 되게 굴욕적이었고 그랬는데 지금 잘 된 거 아니냐? 그리고 내가 그 실수 똑바로 또 반복 안 하잖아. 이렇게 위안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 실수를 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걸로 수정했으면 됐죠.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보시면 되고, 입력 정보 줄이기. 아까 얘기했죠. 뇌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막 들어온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요거는 내가 반드시 해. 그리고 일정 클로즈 닫아놓는 거야. 이걸 완성될 때까지. 이거 성과 내는 성과 거기 스타트로카에도 나왔던 거예요. 우리의 뇌는 멀티플레이어가 안 돼요. 멀티플레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숙련도가 있든지 아니면 실수를 하게 돼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입력 정보를 좀 줄여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있을 때도 메신저 메시지가 엄청 와요. 진짜 지금 하는 업무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제가 뭐 보고서 쓰고 뭐 정리하다 보면,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이 좀 메시지 좀 확인하라고 하는데, 업무에, A라는 중요한 업무에 덩어리 시간으로 할애를 하면 때로는 그냥 좀 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 그걸 먼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좀 하다는 거죠. 뇌는 인코딩 들어오고, 이거를 다시 틀어버리면 다시 보는 거, 이 작용이거든요. 들어오고 하는 거. 이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미래로 향하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정보들이 인코딩되고 인코딩 된 애가 계속 리마인딩, 리트리버리 된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방향을 어떻게 과거로 삼지 말고 미래로 삼으라는 거. 예. 아, 내가 지금 나 이제 정년 얼마 안 남았네. 지금 희망퇴직 받고 있네. 회사에서 어떡하지? 희망퇴직이라는 인코딩이 들어왔어. 이게 밤마다 나 계속 해야 돼. 나 나이 지금 40살이 넘었어. 나 그러면 나 다음 희망퇴직 난가? 그거를 미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나 퇴직당할 수 있으니까 자격증 준비해야겠네. 어떻게 하지? 노년에도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지? 이력서를 좀 써볼까? 내가 연봉을 좀 낮추더라도 지금은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집착과 고민,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미래로 바꾸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그 불안감. 나 이제 잘릴지도 모르는 불안감을 미래로 바꿨죠. 그럼 뭘로 어떻게 된가? 미래를 위한 준비로 바뀌겠죠. 준비는 뭐 해야 돼요? 자격증 시험을 준비한다든지, 정보를 찾아본다든지, 이력서를 업데이트 한다든지, 걱정만 하던 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이 집착을 좋은 집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집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희망퇴직이라는 그 걱정거리의 집착을 어떻게 바꾸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집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바꾸라는 거죠. 과거 기억, 또 미래를 활용하는. 자, 지금 여기는 뭐예요? 과거에 머물러 있고 나아지지 않고 고착화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예. 바뀔 게 없는 거.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들, 바뀌지 않는 거. 그걸 뭘로 바꿔? 미래로 바꿔라. 긍정적인 걸로 바꿔라. 여기서는 조금 모호하긴 해요. 예. 근데 일단은 이렇게 바꾸라고 얘기해요. 왜 바꾸라는 거죠? 없애라고 얘기 안 해요. 왜 없애라고 얘기 안 해도 못 없애요. 뇌는 집착하는 게 당연하니까. 디폴트라고 그랬잖아요. 사라지지 않아요. 집착은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회사를 갈 때 걱정이 생기는, 근데 회사를 간다는 그 마인드, 상황이 바뀌지 않잖아요. 새로 이직을 하지 않는 한. 그러면 회사를 갈 때 생기는 집착은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착을 없앨 수는 없어요. 대신에 그걸 뭐라고요? 좋게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쁜 집착과 걱정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전환하라는 거예요. 바꾸라는 거예요. 왜? 그 생겨버린 그 패턴과 집착은 어쩔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때로는 뇌를 멈추고 한번 방향을 바꿔주고 지금 들어오는 것들을 뭐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방향 전환해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방은 뭐 전환이에요, 전환. 없애라는 게 아니고 전환, 바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장과 2장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어떤 집착과 걱정이 어떻게 생기고, 그러면 이 집착과 걱정을 없앤다기보다 완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꿔라. 좋은 방법으로 바꿔라라고 얘기하고, 이걸 뇌 구조로 얘기하는 게 3장, 4장입니다. 자, 뇌 기능별 8가지 뇌번지가 있다고 했죠? 8가지로 나뉜대요. 예, 실제로 보면. 이게 좀 우겨 넣긴 했는데 좀 8가지예요. 뇌 번지, 뇌의 번지의 작용이라는 건 이게 뇌 안의 작용이에요. 파트별로. 사용하기 쉽게 단련된 뇌 영역, 각 영역별로 기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용하지 않은 거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된대요? 흡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총 8개의 영역인데 사람마다 잘 쓰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운동을 하는 사람은 운동계가 발달돼 있고, 뭐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삶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뇌를 균형 있게 발달하기 위해서는 사용하지 않은 뇌도 흡진을 해줘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어떤 분들은 왼손으로 글씨 쓰고 왼손으로 막 그 밥 먹고 일부러 그런다고. 예, 뇌를 발달시키기 위해서. 실제로 그런 뭐 클래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는 것도, 운동을 안 하면 이 운동계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5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운동도 해줘야 돼요. 예. 그리고 막 어때, 전달계가 4번이잖아요. 그 의사소통도 친구도 만나라고 하는 게 4번이에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 중독된 뇌, 뭐죠? 뇌가 A라는 거에 계속 그 자극만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역만 발달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다 다운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부분만 발달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럴 땐 어떻게 운동계 청각계로 다른 데로 착착은 바꿔야. 중독돼 뭐 예를 들어서 음, 지금 스마트폰이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스마트폰은 이 얘기거든요. 얘가 막 발달돼 있고 다른 애들을 죽인단 말이에요. 이 자극이 너무 세니까. 이 자극이 너무 좋으니까 뇌가 얘만 살리고 얘를 다 죽인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 운동계랑 청각계로 간다는 거예요. 운동계 어딨죠? 5번. 청각계 어딨죠? 7번. 이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뇌가 자연스럽게 하냐? 아니에요. 뇌는 누구의 지배를 받죠? 중요합니다. 이거 유희운 공부법에도 나와요. 뇌는요, 뇌로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뇌는 뇌로 이길 수 없어요. 마인드로 이길 수 없어요. 뇌는 뭘로 이겨야 돼요? 몸으로 이겨야 돼요. 몸. 행동으로 이겨야 돼요. 행동. 이게 중요해요. 네. 명상, 뭐, 사실, 절대, 뇌는요, 진짜, 뇌는요, 수많은 감각이 들어오죠. 그래서 얘는 지금 단단하게 집착화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중 안 될 때 왜 쓰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면 책상 앞에 앉았는데 집중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기를 막 하는 게 아니라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키워드 있죠. 헤드라이트, 키워드. 이걸 옆에다 공책 하나 피시고 살짝 살짝 좀 조금씩 쓰세요. 막 밑줄 너무 그렇게 크면 살짝. 그럼 이게 얘가 한 5분에서 10분 해주잖아. 그럼 얘 뇌가 어떻게 되냐면 잡념이 들던 뇌가 슬며시 이렇게 와요. 예. 그럼 이 키워드들이 살짝 살짝 머릿속에 앉아요. 이 느낌이 들어요. 이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필기하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어떻게? 본문에 들어가서 읽으세요. 이게 요령이에요. 진짜 이거. 내가 책상 앞에만 앉으면 잡념이 심하고 막 공부를 못 하겠어. 그러면 옆에 조그만 그 노트 하나 펴고 그 책에 나온 헤드라이트라든지 키워드 있잖아요. 이렇게 살짝 살짝 좀 써주세요. 그러면 뇌가 어떻게 됐냐면 막 잡념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전까지 게임하던 그 막 머릿속에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 필기를 했죠. 필기를 하면 뭐죠? 행동을 함으로써 얘가
자극이 왔단 말이에요. 이걸 무시할 수 없어요. 뇌는 이걸 무시 못해요. 자극이 오면 일단 얘는 처리를 해야 돼요. 딱 머릿속에 잠겨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필기를 했어. 눈으로 들어왔어. 이게 정보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가 뭐야? 또 살짝 들어. 또 뭐야? 조선왕조 뭐 이렇게 하고 막 나와. 소방안전 막 나와. 무슨 밸브 나와. 이거 무슨 밸브인데? 뭐야? 밸브 연대? 열면 뭔데? 이런 식으로 뇌를 살짝 꼬시는 거예요. 뭘로? 행동으로. 필기로. 뇌는 행동으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거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뇌는 뇌로 이길 수 없어요. 나 집중해야지. 그렇게 안 돼요. 왜? 뇌는 이미 머릿속에 게임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야겠어요? 움직여줘야 돼요. 그럼 계속 필기 쭉쭉 해냐? 아니에요. 그건 운동이에요. 손 운동이고 노동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 뇌가 게임으로 가득 찼던 뇌가 슬며시 이 정보 처리를 어떻게 되죠? 얘는 이미 자극이 안 들어오잖아요. 게임 자극이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새로운 자극은 뭐가 오는 거예요? 필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소방 밸브 열렸다 온다면 그럼 얘가 슥 잠아들어요. 그러면 뇌가 소방 쪽으로 이제 이게 채워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 필기를 멈추시고 책을 보세요. 그럼 머릿속에 소방이 들어와 있다면 소방안전구 그러면 책을 보시면 쑥 보면 돼요. 이게 집중이 안 될 때 제가 쓰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팁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고민하고 집착하는 거는 사고계, 감정계, 기억계 138이래요. 138. 요 애들한테 지금 작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는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되냐? 요쪽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시각계, 운동계, 청각계. 이게 뭐예요? 움직여라 이거예요. 움직여라. 너 책상 앞에 앉아갖고 너 디비저 누워가지고 커튼 치고 지금 핸드폰이나 하면서 마음 걱정하는데 툴툴 털고 일어나. 어떻게 하라는 거죠? 공원 한 바퀴 돌고 운동장 한 바퀴 돌고 나가서 이쁜 옷 좀 보고 그래라라는 거예요. 왜? 이게 뭐죠? 우리 뇌가 이쪽에 가게끔 하는 지금 걱정이 어디서 일어나는데 이 부분에서 일어나잖아요. 과거 집착. 이걸 어떻게 이쪽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실연의 아픔. 막 방구석에 누워가지고 막 울고 눈물 짜고 그러지 말고 나가라고 그러잖아요. 나가서 뭐예요? 운동장 한 바퀴 뛰라. 예. 운동장 한 바퀴 뛰고 목욕하고 피곤해져 얼른 잠들라고. 예. 차라리 그게 나아요. 차라리. 우울증 걸린 사람한테 집 앞에 아니, 데리고 나가야 돼요. 나가서 꽃도 보고 그래야 돼요. 이 뇌의 작용이에요. 이 뇌의 작용.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우리는 DNA와 뇌의 노예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고 과거 그만하고 뇌에 새로운 정보 입력을 덮어씌우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행동 왜 하는 거죠? 나가서 왜 운동장 한 바퀴 뛰죠? 왜 나가서 사람들 만나고 왜 맛있는 거 먹고 그러죠? 과거에 집착된 여기에 새겨진 상처, 걱정들을 이쪽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덮어씌우는 거죠. 새로운 걸. 물리적으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계속 저 집착이 반복이 되거든요. 뇌 과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그래서 감정계 맛의 만족 이해계 이런 얘기도 있어요. 한 얘기인데 자기가 이렇게 딱 하면 이거 크로와상 빵집이 자주 가는 빵집인데 크로와상이 세일을 한대요. 그게 가격 할인이죠. 이해계가 어디 있어요? 예, 2번. 합리적인 생활을 하는데 크로와상 3,000원짜리가 마감 세일하니까 지금 1,500원이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은 뭐예요? 야 이거 맛없어. 눅눅했는데 기름 나오는데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정계죠. 예. 맛이 더 좋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선호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람도 처음에 이렇게 사갔는데 가족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싸서 샀는데, 야, 싼 게 비지떡이야, 맛없어. 원래 거 사와. 그래서 이거를 이에게 있던 그거를 바꾼 거예요. 감정계로. 예. 중요도 목표를 변경한 거죠. 그래서 크로와상은 가격 할인이 아니라 본연의 맛을 중요시해야겠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크로와상 마감 세일만 샀단 말이에요. 근데 가족들이 그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그 크로와상에 대한 테이스트가 뭐예요? 맛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픈런 하거나 제때 마감 시간이 아닐 때 제때 가서 제 가격 주고 사는 걸 바꾼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중요도와 목표를 변경을 해서 뇌 번지를 바꿔라 이렇게 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뇌 번지에 대한 전체적인 작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총 8개의 파트가 있단 말이에요. 그 파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고계,
선택과 의욕을 하는 거예요. 이직 고민, 선택이죠. 목표 달성, 내가 과연 저걸 할 수 있을까? 돈에 대한 걱정, 노후 자금. 이런 고민들이 1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1번. 아마 이게 많이들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얘기, 정보 처리 분석하는 거죠. 게임 중독이 이 얘기에서 발생된다는 거예요. 유산 상속 사례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삼형제가 있어요. 뭐 공인중개사 이제 민법에도 이제 상속 사례가 나오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소개시켜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해볼게요. 분명 삼형제끼리 대기업이 이렇게 부모님이 이제 넌 A야, 너는 뭐 상가 어디를 갖고 B야, 너는 강남 어디를 갖고 C야, 너는 이미 어디를 가다 합의가 끝났어. 합의가 끝났단 말이에요. 서로 형제의 난 뭐 왕자의 난 없이 합의가 끝났단 말이에요. 합의가 끝났어요. 그건 뭐죠? 감정적으로 합의를 한 거예요. 야, 아버님 계실 때 우리 싸우는 모습 보여주지 말자. 어, 네, 알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땅땅땅 했단 말이에요. 합의서 제출하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실제 여기 책에서 나온 얘기예요. C 와이프가 뭔 소리야? 법에 따르면 3분의 1씩 공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합의했어? 자기야? 다시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3분의 1씩 나누고 법조문에 쓰인 대로 하자는 게 뭐죠? 이 얘기죠. 이 얘기. 이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판 엎었죠. 집착이 이 얘기로 간 거죠. 감정계에서. 형제간의 우애에서 이게 아버님 살아계실 때 좋은 모습 보여드리자라고 합의를 했는데 아버님이 딱 돌아가셨어. 그때 어떻게 된지 이 얘기가 발동된 거죠. 뭔 소리야? 형제간이 똑같이 동일하게 3분의 3분의 1씩 내놓을 수 있는데 싸워 안 돼, 파너포 이렇게 된 그 케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진짜 감정계 희노애락 동감 감정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동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모아서 뭐 사이코패스 뭐 소시오패스라고 그러죠. 예. 근데 이게 노화 집착 이런 요거 좀 성형에 집착하는 사람들 내가 나이 듣고 그런 거에 대해서 집착하고 타인의 시선 이런 게 바로 감정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스토커 네가 내 마음을 안 받아줘 애정 결핍 다 감정이죠. 쇼핑 중독 공허한 마음을 쇼핑 중독으로 하는 거예요. 불안 초조 공포 상상 막 그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해서 불안하는 거 그런 게 다 감정계에서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전달계 그러니까 의사소통이에요. 이건 문장, 대화, 언어, 연락에 집착하고 아이 육아. 그러니까 아빠들은 엄마들보다 아이와 붙어 있는 시간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빠는 아이한테 무슨 말을 하면 아이가 제깍제깍 그 말을 듣길 원해요. 예. 왜냐면 언제 또 만나고 언제 또 볼지 모른다는 그 위기감이 있나 봐요. 근데 아이가 아빠 말을 잘 듣나요? 잘 안 듣죠. 엄마 말도 안 듣는데 그렇게 근데 엄마는 아이가 엄마 말을 안 들어도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왜 그 엄마와 아이는 오랜 시간 내포를 형성을 했고 릴레이션십이 돼 있다 보니까 서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은 싫다고 해도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면 되겠지. 그래도 엄마들은 그러잖아요. 한 번 얘기해서 말 안 들으면 5번, 10번이라고 얘기하라고. 근데 아빠는 어떻게 돼요? 한 번 얘기할 때 안 들으면 얘가 엇날 것 같고, 얘가 불량한 애들이랑 어울릴 것 같고, 얘가 공부 안 할 것 같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쭉 살아온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가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저도 지금 요즘 사춘기에 복판에 서 있는 딸들을 키우면서 이걸 느끼고 있어요. 아, 내가 아이랑 내포 형성이 안 돼 있고 아이랑 함께한 시간이 없는데 내가 한마디 했다고 해서 아이가 이제까지 해오던 방법을 바꾸고 그냥 무슨 손가락 뒤집듯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거고. 돈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게 약간 가스라이팅이랑 좀 비슷한데 본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얘기한 대로 상황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돈을 써가지고 부정부패를 저지른다는 거죠. 왜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판을 짜고 싶은 거예요. 가스라이팅도 있고 그런 거죠. 그거에 대한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어떻게 부정한 방법을 써서라도 저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저렇게 나온다는 거죠. 운동계.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죠. 뇌는 뭘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죠? 몸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계가 중요해요. 왜 운동을 하라고 하는지 여기서 나옵니다. 단순히 몸짱되고 건강관리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운동을 함으로 해서 얘가 자극을 받는단 말이에요. 여기에 껴있는 과거 집착들과 걱정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운동을 안 해, 요쪽 영역들을 안 해주잖아요. 여기에 함몰되어 있고 껴있는 이 수많은 고민과 집착들이 이쪽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 기분이 상쾌하고 뭔가 뿌듯함을 느끼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른 뇌번지와의 연계성이 굉장히 크다. 청각계, 시각계가 같이 움직이죠, 운동계는. 감정계도 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력 부족, 우유부단, 습관성 야식, 결단력이 없는 사람들, 행동을 못하는 사람들이 운동계인 거예요. 운동계.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 어. 근데 운동계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왜냐면 얘가 뇌의 어떤 전체적인 뇌 번지 기능을 좌지우지해요. 저도 요번에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나 싶어요.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보세요. 과거 집착과 이게 진짜 이게 맞다니까요. 집안에 틀어박혀 갖고 TV만 보고 핸드폰만 하는 사람들 봐요. 이게 장난 아니에요. 피해의식 쩔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밖에 나가서 막 사람들 좀 만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냥 단순히 이게 다 뇌 작용인 거죠, 이게 다. 저도 요번에 좀 느낀 게 있습니다. '아 나도 나가야겠구나.' 어 단순히 이 사람이 사교성이 좋다, 뭐 내향적이다, 외향적이다의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용하지 않던 뇌의 기능을 촉진해야 된다.' 이 관점으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뇌의 건강을 위해서도 운동은 해야 돼. 운동이 부족한 사람은 운동을 해 주고 운동이 너무 과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책을 읽어 줘야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뇌를 발전시켜라.'라는 거예요, 균형 있게. 그래야 한쪽에 쏠림된 이 집착과 걱정을 덜어낼 수 있다는 거죠. 청각계. 부정적인 말과 평가에 집착한다는 거죠. 누가 무슨 말하는 거에 꽂혀. "너 감히 나한테 이런 말 했어?" 귓가에 계속 맴돌아. 그런 거죠, 그런 거. 쟤가 나한테 쌍욕했네. 뭐 쟤가 나 인격 모독했네. 말로 들리는 그 막 헌청처럼 계속 반복되는 기억계. 스마트폰 중독이 기억계예요. 스마트폰에서 봤던 도파민을 뿜뿜했던 그런 자극 요소들이 요쪽에 들어가 갖고 계속 집착과 생다는 거죠. 과거 기억에 대한 조건 반사. 그 연애 때 너무 아픈 기억이 있어. 그래갖고 연애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래서 뭐 남자만 만나면 뭐 여자만 만나면 막 식은땀이 나고 뭐 어쩔 줄 몰라 하고 우물쭈물하고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막. 예. 헤어진 연인에 대한 집착. 그 과거 기억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얘가. 그 연인이 그 기억에 들러붙어 있는 거예요. 나의 모습, 그녀의 모습, 과거의 모습이 저 기억에 들러붙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붙어가지고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학벌, 지위에 대한 집착, 과거의 모습이죠. 내가 그랬는데. 과거에 본인이 이루어 놓은 성공에 집착하는 거예요. 왜? 현재에 집착하지 못하고. 현재 미래에 대해서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과거에 집착하면서 곱씹는 거예요. 자기의 성공 경험을. 이런 것들이 요런 뇌 파트별로 작용을 된다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본인이 뇌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앞에 1, 2장에서 그렇게 얘기했고, 이제는 3장에서 뇌 구조적으로, 그리고 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집착과 걱정이 뇌의 어떤 파트에서 나오는지 봤잖아요. 그러면 이런 집착과 걱정을 그럼 뇌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가 이제 4장에 나오긴 합니다. 그래서 36가지 뇌사용법이 나와요. 아까 얘기했죠. 이분, 아까 뭐죠? 뇌 훈련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지금 우리 뇌가 8개 판치, 뇌번지, 8개의 뇌번지에서 이러이러한 집착과 걱정이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나를 괴롭히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너무나 힘든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하냐?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번. 1번 뭐죠? 사고계죠? 사고계에서 일어나는 집착과 걱정들, 이게 있단 말이에요. 자, 선택과 의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부위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제가 그림을 대충 그리다 보니까. 이런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 사고계랑 이런 이쪽 쪽에서는 뇌를 어떻게 사용해라? 목표를 적어라.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목표를 적어라라고 해요. 사고계. 이 사고계에서 지금 고민 있고 걱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만 과거에 집착하고 오늘, 오늘의 목표를 적어. 그리고 그거 달성했으면 잘했다고 얘기해줘. 이런 부정적이고 걱정인 걸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집착과 걱정을 뭘로 예로 대체해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목표를 써주고 그리고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충분한 수면을 해라. 왜냐면 뇌는 충분한 수면이 뒷받침 전제돼 있지 않으면 작용을 못 해요. 그러니까 뇌와 수면은요 정말 밀접한 관계예요. 그래서 저도 잠을 늘리고 싶어요. 저 나중에 진짜 치매로 꼴가득할지 모르겠어요. 잠을 너무 안 자가지고 그 덕질하게 이건 좋은 건 덕질하게 좋아하는 사람은 생겨. 여러분들 뭐 너무 심한 덕질은 안 좋죠. 막 여기 덕질하라는 말이 진짜 이 책이 그렇게 나와요. 덕질하라고. 근데 이게 삶의 활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아이돌, 내가 BTS 누구를 좋아해. 걔네들을 하면서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워. 그럴 수도 있잖아요. 회사 생활은 좀 힘든데 그렇게 해서 활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비교하고 선택하라. 이제까지 쇼핑을 하다 보면 무지성으로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때로는 비교하고 선택하면서 이게 뭐예요? 1번의 영역이 강화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이거 안 했거든요. 근데 이게 뇌 과학적으로는 좋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A 사이트, B 사이트 들어가서 용량 대비 가격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공상 맞은 게 아니고 그만큼 뇌를 쓴다는 거예요. 그게 현명하고 스마트한 쇼핑일 수도 있고, 이게 시간 낭비랑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나 그거 할 시간에 빨리 구매하고, 난 빨리 딴 거 할래. 뭐 그 말도 맞을 수 있는데, 근데 뭔가 여러 사이트 들어가서 제품을 비교하고, 용량을 보고, 제품 상세를 보고, 스펙을 보면서 뭐가 더 나은지, 그거 하는 과정 자체가 1번 영역, 사고계를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짧은 낮잠을 좀 자라. 일부러 이거 뭐냐면, 심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승부욕 강한 사람들 있죠. 그 집착이거든요. 그걸 막 승부욕 강한 걸 막 좋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지 마라. 내려놔라. 그리고 일부러 지는 거예요. 본인도 승부욕이 강한데 때론 내려놔라. 때론 내려. 그 졌을 때의 그 느낌을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승부욕이 강해서 지는 거랑 일부러 지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막상 져보면 별거 아니네 이걸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이거 제일 어려운 거. 누가 팀장이 날 힘들게 해.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날 힘들게 해. 뭐 A 매니저가 날 힘들게 해. 너무 힘들어. 회사 갈 때마다 막 진짜 이 사람 얼굴 안 보고 싶어.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집착, 그거 자체가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미워하는 감정, 그 자체가 집착이라는 거예요. 그 미워하는 감정을 뭘로 바꿔라? 장점이 있는 걸 바꿔라. 그러면 그 미운 감정이 사그라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와의 껄끄럽고 불편한 관계가 있어서 얘가 집착이 생겼단 말이에요. 1번에 그게 들러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1번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저한테 계속 지금 걱정을 끼친단 말이에요. 그걸 뭐 1번에서 발생하는 그 사람의 부정적인 감정을 장점으로 바꿔라. 그러면은 이 걱정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의 그 급이죠. 이것도 전환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에서는 이렇게 하면 1번의 뇌파트를 강화시켜주면 집착과 걱정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번은 뭐죠? 이 얘기죠. 이 얘기. 이게 전반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보 처리와 분석을 하는데 여기도 일정 세워라. 미래를 향해. 이게 운동계랑 촉진된다는 거예요. 이게 운동계가 그래서 중요해요.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방 청소해라, 책상 정리해라, 설거지해라. 이게 다 맞물려 있어요. 이게. 우리 뇌는요, 지저분한 걸 보면 짜증이 나게 돼 있고, 거기를 별로 있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존감하고도 관계가 있어요. 나는 자존감이 높은 애야. 내가 근데 이렇게 정리되지 않은 방에 있는 건 난 납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나는 이 방을 정리할 거야. 깨끗하게 정리된 걸 보면 뇌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내 물건 구매해 보기. 쇼핑 중독 이런 얘기 있었죠? 근데 내가 10,000원 안에서 10,000원의 행복 요런 거 한번 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표 의식을 가지고 여기 또 계속 목표 나오죠. 일정 세우고. 이게 뇌의 1번과 2번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목표 있는 삶을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과거에 집착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목표가 없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잖아요. 여기에 시선을 우리 뇌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 미래로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뇌는 우리는 미래로 향해야 되고 오늘 해야 될 일이 이렇게 산적해 있는데 과거에 집착하고 걱정할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할 일 없는 사람들이 과거에 집착하고 고민한다니까요. 하루하루 할 일이 많은 사람은요, 이거 집착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일정 세우고 목표 세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달성했는지 진척도 관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책 봐라. 예, 이해 넓고 인간관계 기준 정하라. 어. 그러니까 인간관계 여기서 계속 타인의 이번의 영역에 타인의 시선, 뭐 감정계의 타인의 시선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전화번호 한번 보고 예를 들어서 저도 그런 분들 있거든요. 3개월, 6개월마다 한 번씩 전화를 한대요. 이렇게. 저한테 팀장님인데 가끔 연락 오시는 분 계시거든요. 1년에 한 번 오세요. 1년에 한 번.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그분이 진짜 관리 잘하는 게 1년에 한 번 전화 올 때 전화 받으면 그리고 안부 전화 받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어디 포지션이고 아 그래 잘 지냈니? 뭐 서로 안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계속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연락 안 되고 뭐 그럼 얘는 이제 나가야 되는 거죠. 예. 이분이 그러니까 한 3개 6개월마다 한 번씩 전화 오세요. 너 지금 계속 거기에 있어? 네, 거기 있습니다. 너 뭐해? 아, 저 이런 업무. 아, 그래? 아, 그럼 팀 옮겼네. 이렇게 안부 전화 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이 이거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몇 년 묵은 그 연락처들 있단 말이에요. 너무 그렇죠. 근데 그것도 아셔야 돼요. 오랜만에 연락하는 이분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랜만에 연락해서 이 사람이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이 팀장님한테 왔을 때 너무나 반가웠던 거예요.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구나. 너무나 이분이 일도 잘하시고 너무나 스마트하신 분이어서 이분한테 연락 받았다는 것 자체가 전 너무나 좋았어요. 이분이 나 잊고 연락해 주시네 이 정도였어요, 저는. 아니 잘 지내라 뭐 하고 이렇게. 그게 자기의 어느 인맥 관리이기도 한 거예요. 그분이 진짜 현명한 거예요. 왜냐면 같은 업계에 있거든. 이 업계가 그러다 보니까 그래요, 맞아요. 저도 좀 필요해요. 이거 되게 잘하셔야 돼요. 이거 잘하셔야 돼요. 이분 보면은 이분 이거 딱 봤을 때 그분 딱 생각났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또 옷장 정리 좀 해주시고. 제가 이거는 알고 있는 게 예전에 읽었던 재밌게 읽고 괜찮았던 책이 지금 보면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하는 책도 있고 예전에 읽었던 책이 무슨 내용인지 모를 때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와, 이 책이 이런 거였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좋은 책은 1년 차 때 이거 읽었을 때랑 3년 차 때 읽었을 때랑 10년 차 때 읽었을 때랑 그 느낌이 달라요. 전 진짜 피터 드러커 지식경영 노트 있죠. 신입사원 때 노트면 잘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왜 회사 생활을 하는지 모르니까. 근데 회사에서 읽으라니까 읽었단 말이에요. 성과내는 습관, 뭐 그런가? 뭐 그런가. 근데 실제 제가 1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해보고 그 책을 딱 보는 순간 정말 와닿아요. 그리고 팀장이었으면 제가 팀장님들은 꼭 그 책을 보시길 원하는데 진짜 그래요. 진짜 명제는 달라요. 예, 그리고 방정리 재배치해보고 커뮤니티에서 참여해봐라. 커뮤니티 참여라는 이 얘기는 이해계,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보면서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죠. 지금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지금 이걸 묵여 넣는단 말이에요. 뇌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쁘죠. 우리 뇌는 지금 어디를 바라보죠? 미래를 바라보고 목표를 바라보죠. 근데 과거에 그 안 좋은 기억에 휩싸인 집착과 걱정을 할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이 책도 그렇고 너무나 뻔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걱정과 집착은 그렇게 의미 없는 게 많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전체 걱정에서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는 걱정거리는 4%에 불과하다. 뭐 30%는 이미 과거에 벌어진 일이고, 뭐 40%는 일어나지도 않을 걱정이고, 누가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 책에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빼고는 지금 하루하루 지금 미래를 위해 살기도 바쁘다. 그러니까 이런 걸 계속 지금 넣는 거죠, 뇌에다가. 과거에 집착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감정계, 희노애락을 느끼는 감정계죠. 새로운 도전을 해라. 그, 어. 나 요번에 자전거 배울래. 뭐 이런 거 같은 그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나 요번에 드럼 좀 배워볼까? 그런 거. 칭찬 노트. 이 칭찬 노트가 누구 칭찬? 나에 대한 칭찬 노트. 우울증. 나 오늘 하루는 집에서 빈둥빈둥 할 수 있었는데 와이프 따라서 산책 한번 나갔어. 그거 잘한 거예요. 나 오늘은 애들한테 화날 것 같은데 한번 참았어. 그거 잘한 거예요. 본인은 본인을 칭찬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좋다는 거예요. 이게 칭찬 노트. 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꼰대 되는 거예요. 지적하고.
저 이거 해보려고요. 전 이거 꼭 해보려고요. 저 하루하루를, 보람찬 하루하루를 제 스스로 칭찬을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칭찬할 거리가 있으면 바로바로 노트에 쓰는 거. 그리고 반려와 말고. 전 이거 보면 되게 씁쓸했어요. 요즘 이웃사촌도 있고, 회사에도 그렇고, 얼마나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반려견, 반려묘, 반려식물, 그, 하면 반려돌도 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걸어보는 거예요. 말 거는 연습해 보는 거죠. 말을 걸면서 감정을 교류해 보라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인간관계가 이거 보면 좀 씁쓸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뭐예요? 이 3번이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능이 퇴화가 된다는 거예요. 감정계가. 아, 씁쓸하죠. 4번 전달계. 그러니까 새로운 문장을 써보는 거예요. 요리해서 사람 대접해보고 가게 직원한테 한번 말 걸어보고 이게 감정계랑 전달계랑 조금 달라요. 전달계는 외적으로 표현을 해보셔야 돼요. 예. 소리 내어서 책 읽기. 속독을 할 때는 소리 내서 읽으면 안 되긴 해요. 이거는 본인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고 그 본인의 귀로 듣는 훈련인 거예요. 그렇게 해보셔야 돼요. 요거는. 그렇게 해서 요 기능도 활성화해야 된다. 자, 근데 아까 얘기했죠. 과거의 집착과 그 걱정은 요 영역에 있단 말이에요. 2번, 3번. 근데 이 운동계랑 감정계랑 얘네들을 활성화 시켜놔야 여기서 나오는 그 과거 집착과 걱정을 전환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얘네가 이거를 받을 준비가 될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이게 직접적으로 얘네들을 가지고 오는 건 아닌데 얘네들의 어떤 걱정과 집착을 좋은 집착으로 전환하려면 운동계라든지 감정계라든지 전달계 얘네가 활성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뇌훈련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예. 이거를 빼고 싶은데 가장 발달된 애들이 얘들이야. 왜? 하도 걱정만 했더니 얘들만 발달을 했고 얘들은 뭐 다 죽어 있어. 다 죽어 있어. 예. 얘들이 막 다 죽어 있어. 왜 나 이제 걱정 그만하고 싶어. 과거에 대한 걱정 그만해서 좋은 걱정으로 이제 바꾸려고 하는데 얘들이 활성화가 안 돼 있네? 그럼 어떻게 돼요? 뇌 자체가 이러면 계속 반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들을 활성화 시켜놔야 여기서 이쪽으로 가지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고, 5번. 운동계 되게 중요하다 그랬죠. 왜냐면 얘네들을 받아줘야 돼요. 여기에 쌓여있는 고민과 걱정들을 운동계가 움직임으로 해서 얘네들을 받아줘야 돼요. 그래서 걷기 해주고, 다른 손 양치하기, 대화 늘리기, 여행하기. 이거 몸을 움직여라 그 얘기예요. 몸을 움직여라 이 얘기인 거죠. 네. 6번 시각기. 통근길 바꾸기. 근데 맨날 가는 A라는 루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길로 가봤어. 나 이제 전철 타고 가다가 요번에는 아, 광역버스 타볼까? 그거 자체가 뇌를 자극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철로 가던 풍경과 다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적 그 정보가 또 들어오게 되고 스포츠 경기 보고 그림 그려보고 사람을 한번 관찰해보고 일장적 숫자식 이거 제가 예전에 했던 건데 뭐 최소 공배수, 최소 공약수를 이렇게 숫자를 보면 해보는 거예요. 뭐 2, 3, 5, 7이 있어? 음, 최소 공배수가 몇까? 2, 3, 5, 7 곱해버리면 되죠. 뭐 아니면 약분을 해본다든지 옛날에 그런 식으로 했었어요. 그래갖고 럭키세븐은 간판 보면서 7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해본다든지 그게 다 6번 시각계를 자극하는 거죠. 일상생활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예전엔 저 이거 좀 많이 해봤는데 최소 공배수, 최대 공약수 찾기 그런 게 했는데 지금은 안 하게 되네요. 아, 핸드폰만 보고 있고 진짜. 7번 청각계 라디오 듣기 한번 듣고 경청하 이거 숙면을 방해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좀 적절히 하시고 8번 기억계 지식과 기억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거죠. 또 계획 지금 계속 해야죠 계획. 이게 뇌한테는 되게 중요해요. 일정 목표 이거 다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새로운 말과 표현을 해보고 어제 있었던 일 중 베스트 이것도 좋다. 제가 좀 여기서 했던 것 중에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거 어, 이거 어려워요. 원수를 사랑하라 거의 그 지경이죠. 칭찬 노트 그리고 이거 회계는 꼭 해보고 싶고 이거는 꼭 해보세요. 이거는 꼭 해보고 제 개인적으로. 예. 그래서 총 36가지의 뇌를 어떻게 해죠 전체적으로 다 강화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여기서 발생되고 있는 보통 기억 사고의 이해계죠. 여기 과거에 집착하고 있죠. 과거에 집착해서 나는 걱정들을 이쪽으로 활성화가 되죠. 여기가 활성화가 된단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애들도 활성화가 되면서 과거 기억을 안 하고 여기 있던 애들도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은 집착, 안 좋은 걱정을 이렇게 흐트러뜨리는 거예요, 뇌가. 뇌를 발달을 시키면서. 그렇게 어떻게 좋은 집착으로 전환하고 다른 뇌 번지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집착과 걱정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뇌 구조를 알고, 어? 그래서 우리의 뇌에서 지금 집착과 걱정이 이렇게 발생되니까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옮길래? 36가지를 간략하게 얘기해 준 거죠. 여기서 핵심은 목표, 미래, 일정. 그러니까 뇌한테 또 과거에 집착하고 걱정 그만해라. 너 지금 할 일 많아. 지금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운동도 하고, 사람도 만나고, 뭣도 하고, 뇌의 균형적인 발전을 하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집착하고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이 특정 영역에서 계속 여기가 얘가 활성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피가 몰려가지고 여기만 빡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어디로?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발생되는 A라는 그 사건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 아니, 너 지금 그러지 마. 너 지금 미래를 생각하기도 바빠. B해야지. C해야지. 이거를 흐트러뜨린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주세요. 지금 저도 약간 회사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좀 와닿는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이걸 보면서 와이프한테 되게 고마웠어요. 지금 내가 회사에서 말 거의 안 하거든요. 음, 이- 요즘 또 이거 PSM, 예, PSM 증후군도 또 이슈고 하니까 아마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경기도 안 좋고 뭐 국민연금, 뭐 희망퇴직, 경기도 막 그 지금 뭐 주택담보대출 어떻고 지금 뭐 청년 실업이 어떻고 뭐 출산율은 바닥을 치고 결혼도 안 하고 사회가 너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요. 예. 너무 마음을 아프고 힘들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뇌가 쉴 수 있게. 그래 갖고 실의에 뭐 영합해서 이런 이슈로 한 건 아닌데 지금 제 상황도 그렇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요 책 한번 시켜 드리고 싶었고요.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뒤에 나왔던 36가지 중에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거 한 세네 가지 정도 해보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도 보시고서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네. 난 이런 상황이 있네. 난 이런 고민이 있네 하시는 분들도 조금 위로가 되거나 약간의 조금 고민이라든지 집착을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또 별거 아닌 얘기로 또 오래 얘기했네요. 긴 시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책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소유캔 TV 대동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